예, 일부에서 잠깐 이 관련 리포트를 전해드리면서 예고도 해드렸습니다만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집회 시위 때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속속 제출이 됐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선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선진국들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복면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여당에서 먼저 강하게 얘기를 내놓고 이어서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그런 순서가 됐는데 김필규 기자, 실제로 선진국에는 복면 금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을 비롯해서요. 캐나다, 독일,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등 지금 보시는 이런 나라들에서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복면 금지 규정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이 규정을 어기면은 $5,000 벌금이나 6개월 이상 구금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독일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잘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거는 대부분의 경우 이 법이 집회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복면을 쓰는 것에 대한 규제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 집회 시위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170년 전에 뉴욕주에서 이 법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그때 이제 소장농들이 인디언으로 변장해서 지주나 보안관을 공격하는 일이 많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겁니다. 이후 1900년대 중반에는요,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KKK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건을 쓰고 회합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서 주별로 규제가 생겼던 겁니다. 예. 자,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5년 전 이 관련법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슬람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고 다니는 것을 막자고 생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의 복면 금지 규정이 꼭 과격 집회, 폭력 집회를 염두에 둬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입법 취지가 이제 이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당초부터 좀 달랐다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위헌 소송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과격 시위에 대한 그 논의가 없었을까요? 그런 언급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측에서는요. 2004년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이 뉴욕주 복면 금지법에 대해 폭력 억지를 목표로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예. 자,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위헌 소송을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KKK단입니다. 예.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고깔두건, 눈만 나오는 고깔두건 쓰고 다니면서 흑인이나 아시아계 테러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인종차별 집단이죠. 이런 복장이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이걸 공공장소에서 못하게 하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하지만 연방법원에서는요. KKK 문양이 박힌 다른 유니폼이나 모자 같은 걸로 충분히 표현이 된다. 그러니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인종차별에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예. 뭐가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 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과격 집회를 초점해 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KKK단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요. 역시 학교 등 이제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상징을 삼가자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여성 평등까지 감안하는 맥락에서 부르카 금지는 역시 위헌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합헌 결정의 배경은 물론 또 조건부 합헌이기도 한데요. 합헌 결정의 배경은 역시 과격 시위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예. 그럼 미국과 프랑스 경우는 그렇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과격 집회를 겨냥한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격 집회나 테러에 초점을 맞춰서 1985년 독일에서 복면 금지 조항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거는요,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바로 복면이 또 허용이 되고요. 또 단순한 위험 정도 가지고
원천 금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른 유럽 국가들 사례 볼 때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국 검찰이 뭐 폭동이나 이런 폭력 시위 같은 거에 대해서 복면을 제거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영국과 비슷하게 폭동이나 불법 집회로 제한이 되고요. 대신에 그 가중처벌 조항 개념 들어가서요. 복면을 쓰는 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지금 법안이랑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복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이렇게 조건을 정해놓은 건데요. 이번에 나온 우리 법안 중에 하나를 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시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복면 착용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뭐 물론 최종안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면을 불허하면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결국 유럽과는 반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특수한 상황에만 복면을 허용하는 것이고 예,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복면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예, 서로 정반대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범위에 있어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총 10건의 집회 중에서요. 불법 폭력 시위, 경찰청에서 집계한 불법 폭력 시위는 0.3%에 불과했습니다. 아, 이게 경찰청 집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찰 백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적은 사례에 대한 우려만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예전에 복면 금지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도 역시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왔던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6년 전에는요, 역시 또 이제 복면금지법 추진될 때 인권위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를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2003년 헌법재판소도요, 집회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서도요, 정확한 배경 이해 없이 피상적으로 선진국 이야기만 하면서 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제출된 법안들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